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중대한 법률 위배 아니야,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3명의 헌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명웅 변호사는 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이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폐지한 것이 아니다.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계엄군에 대한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편 차진아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라 는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한 인원이 김영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차진아 교수는 먼저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정황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객관적인 정황은 16명이 707 특임단 소속 특전사들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것인데 이 인원으로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시켰다면 왜 16명만 보냈고 왜 실탄을 장착 안 시켰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진아 교수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 재판 주도한 헌재가 선고 지연을 잤죠. 3명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졸속 재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3명의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여가 다 돼가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졸속 재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차진아 교수는 합의가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증거 조사 절차의 문제라면서 졸속 재판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도수 교수는 헌재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도수 교수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진아 교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